코딩 홈스쿨 코스 만들기, 집에서 할 수 있는 코딩 시작하겠습니다. 코딩 반지를 찾았다. 코딩 반지를 내놔라. 괘씸한 코딩 마법이다. 등장인물 고달프 프로도 콜룸. 감사합니다. 자, 홈 코딩 스쿨 코스 만들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모들을 위한 코딩 기초의 홈 코딩 스쿨 코스 만들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코딩 스쿨을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혹은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굳이 코딩 학원을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집에서도 아이와 함께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코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code.org를 이용을 합니다. code.org는 이렇게 보시면은 한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각국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셔서 상당히 많은 좋은 그 교육 자료들을 한글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 교육자 다 있죠. 학생 선택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과정 1, 2, 3, 4 이게 하나의 큰 코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요약시켜 놓은 빠른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플러그드 레슨이라고 해서 컴퓨터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없이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개념들을 몸으로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재미있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기본적인 과정들이 맞춰지면은 자바스크립트를 블럭을 사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앱 환경에서 이것들을 실행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코스도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다양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워 오브 코드라는 그 사이트도 이 코드.org 안에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코딩 교육을 할 때 우리가 꼭 뭐 한 학기씩 혹은 1년씩 뭐 몇 년씩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작정하고 공부하지 않는 이상 코딩을 배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을 깨는 거죠. 1시간만 투자를 해라 이겁니다. 1시간만 투자를 해서 코딩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들을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아이들은, 배우는 사람들은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그런 기초적인 개념들을 알게 될 것이고, 나중에 컴퓨터를 사용할 때 자기 전공 분야에서 혹은 자기가 일하는, 자기가 생활하는 그 환경 속에서 컴퓨터를 쓸 때 어떻게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씩만 시간을 내서 프로그램을 짜보자, 코딩을 해보자 라는 게 이 운동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스크래치 사이트를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MIT에서 만든 EPL, Educational Program Language이죠. 그래서 이 조금 전에 봤던 code.org와 스크래치를 비교를 해보면, 우선 저는 첫 번째로 code.org를 추천을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code.org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아무 데서나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웹만 연결돼서 인터넷만 되면은 PC에서도 되고 안드로이드에서도 되고 아이패드에서도 됩니다. 화면만 좀 적당히 크기만 하면 아이패드에서도 조금 전에 봤던 code.org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그 나선형 교육 이론이라 그러는데,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같이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재미있게 즐긴다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데, 여기 스크래치에서는 이건 하나의 장점이기도 하고 동시에 단점이기도 한데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앞에 집어넣고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어떻죠? 장점은요, 아주 짧은 시간에, 단시간에 스크래치를 배우는 첫 번째 시간에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보고 움직이는 활동들을 보면서 야, 내가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었어 라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게 있고요. 근데 그게 하나의 단점으로는 맨날 하던 것만 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게임을 만들다 보면 자기가 만들던 게임만 계속 만들게 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그 시도가 조금 적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익히기 위해서 코드.org에 있는 문제들을 풀면서 한번 이 코딩에 대한 것을 접하는 것을 저는 좀 권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스크래치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보면 굉장히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스크래치를 가르치고 싶다. 몇 가지 초보자 가이드가 있는데요. 이 초보자 가이드는 기본적으로 MIT 스크래치를 만든 곳이죠. 여기서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는 스크래치 그 초보자 가이드가 있습니다. PDF 파일로 만들어져 있고 이 내용들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초보자 가이드가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직접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현재 스크래치 1.4 그리고 스크래치 2.0까지 나와 있습니다. 스크래치 3.0이 현재 개발 중이고요. 2017년 올해 중으로 그 베타 버전이 나온다고 합니다. 스크래치 3.0에서는 스크래치 2.0보다 추가되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스크래치 주니어하고 스크래치가 통합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 협업 기능, 여러 명이 함께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능이 스크래치 3.0에는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실은 스크래치 2.0에서 그 기능이 없어서 조금 교육용으로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도구 중에 하나가 이 스크래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래치 3.0이 되면서 2.0까지는 플래시 버전에서 실행이 됐기 때문에 아이패드나 안드로이드에서는 제대로 실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PC에서만 실행이 됐었던 거죠. 그런데 스크래치 3.0이 되면서 이게 다시 블로키라는 이 아래쪽에 구글에 있는 오픈소스 중에 하나인데요. 블로키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서 스크래치 3.0에서는 다시 아이패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스크래치 3.0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이 코딩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크래치는 영국 쪽에 있는 코드클럽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툴입니다. 그래서 코드클럽에 가시면은 지금 코드클럽이 영국 쪽에 있는 게 있고요. 영국에서 코드클럽을 만들면서 코드클럽 월드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버전을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내용들 중에서 한글로 번역된 것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라즈베리파이 재단에서 참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코딩 교육을 단순히 영국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비영리로 무료로 모든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하면서 제3세계권에 있는 그 아이들까지도 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좋은 교육 자료들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라즈베리파이 $5짜리 컴퓨터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3세계에 정말 비용 저렴하게 코딩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클럽에 있는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쭉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PDF 파일을 하나를 연결해 봤고요. 두 번째는 이 코드클럽에 있는 스크래치 그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을 링크로 쭉 연결을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 프로젝트 매테리얼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전에 여러분들이 스크래치를 조금 어느 정도는 할 줄 아는 게 좋겠죠. 없어도 이거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PDF 받아서 PDF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스크래치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스크래치에 대해서 오픈 튜토리얼스의 이고익님이 만들어둔 그 자료가 있습니다. 동영상 강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강좌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코딩에서 스크래치 학생용, 선생님용인데 학생용 요 내용들을 꽤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필요하시면 하나씩 시간도 거의 15분 안쪽으로 짧으니까 하나씩 보시면서 스크래치를 익히면은 절대 스크래치 배우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두이노 이제 코드.org와 스크래치를 통해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익히셨다면 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개념들은 크게는 변수를 사용을 하는 거라든지 반복문을 쓰는 거라든지 조건문을 쓰는 것, 이 세 가지가 아주 큰 내용들이 될 겁니다. 물론 그 안에 다른 것들도 이제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아두이노라는 걸 한번 다뤄보는 게 좋습니다. 아두이노는 초등학교 때 다루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고요. 중학생 이상 되면은 아두이노를 이렇게 한번 다뤄보시면 되는데, 아두이노는 한글로 된 자료들도 찾아보면 꽤 많이 있습니다. 우선 아두이노 홈페이지 이렇게 돼 있고, 아두이노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 강좌를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 대해서 동영상 강좌 올린 것을 여러분들이 쭉 찾아가서 보시면은요, 네, 여기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 쭉 강좌를 올려놓은 게 있죠. 그래서 코딩 교육 아두이노 따라잡기라는 이름으로 해서 제가 전체 한 15분 안팎되는 걸로 해서 37이라 그랬는데 36번이 지금 지워져서 36개의 파일을 현재 올려놨습니다. 이 내용들은 아이들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른들에게도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조금 깊이 있는 내용들을 좀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에 대해서 제가 만든 것보다 여기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도 아두이노 강좌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기초 뭐 아래쪽까지 쭉 뭐가 많이 있는데, 여기 아두이노 기초 부분 인베이드 전까지 10개,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이론 부분에서도 아두이노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째까지. 프로세싱은 또 다른 프로그램이어서 프로세싱하고 무선통신 쪽은 아두이노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는 한데, 요거는 조금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요 앞쪽에서 있는 아두이노 이론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아두이노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이 부분들은 제가 만든 이 유튜브 동영상 강좌에 좀 추가를 해서 좀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쉽게 다시 강좌를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 코스인데요, 앱 인벤터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MIT에서 이 스크래치를 만든 MIT에서 역시 앱 인벤터라는 걸 만들었는데, 같은 종류의 블록을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블록의 모양을 보면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같은 종류의 블록을 사용을 했고요. 이 앱 인벤터는 스크래치는 PC상에서 그냥 그 화면 안에서만 작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면, 앱 인벤터는 실제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올려서 거기서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앱을 만들어주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EPL, Educational Program Language인데도 실제로 실행이 되고 스마트폰에서 잘 작동을 합니다. 그 내용들을 이 앱 인벤터에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그거를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생각보다 이 앱 인벤터 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워 오브 코드에서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도움말로 앱 인벤터가 만들어 놓은 PDF 파일이 있고요. 요걸 한번 쭉 보시면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야 놀자라는 그 네이버 쪽에서 이제 만든 그 앱 인벤터 과정이 있습니다. 이 교재가 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되어 있는 교재,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또 보셔도 되고요. 첫 번째, 아워 오브 코드에서 나온 앱 인벤터 비기너 튜토리얼, 이걸 한번 볼까요? MIT에서 나온 거고요. 물론 영어로 되어 있긴 합니다. Talk to me, Part 2, 볼, 바운스, 디지털, 누들. 그래서 이제 4가지의 앱을 만드는 그 과정들을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앱 인벤터 자체는 안에 들어가서 이 메뉴들을 조절을 하면은 이 메뉴들은 다 한글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아이들이 내용을 배우고 나면은 프로그램 짜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야 놀자 앱 인벤터 네이버에서 만든 이 공개되어 있는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그대로 따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내용들이 돼 있죠. 조금 아이들이 보기에는 좀 편하지는 않은 그런 배치긴 합니다. 과거 예전처럼 책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여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 한번 쭉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앱 인벤터 여기 보이죠? 이런 식으로 블록들을 쌓아서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록을 쌓아서 화면을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스케치를 하고 안에다가 그림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한쪽에서 또 블록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지금 다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앱 인벤터 쓰는 것도 쉽습니다. 앱을 나중에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앱 인벤터 2라는 이북이 있는데 영어로 된 책은 여러분들이 아마존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buy from amazon.com이죠. 그런데 이 책이 또 재미있는 것이 이 책의 모든 내용들을 PDF로 해서 인터넷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은 각각의 챕터들을 하나씩 이렇게 PDF 파일로 받아서 그 내용을 프린트로 찍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앱 인벤터를 공부할 때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이 책에서는 이제 그 내용을 다뤘는데 그 서비스가 더 이상 하지 않아서 앱 인벤터가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앱 인벤터는 스마트폰용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앱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뭔가 다른 곳에 서비스를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 서비스를 하지 않아서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책에서. 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쭉 따라해 보기에 굉장히 좋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내용들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단어들도 그렇고 이것을 한번 쭉 출력을 해서 보시기를 추천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저 책은 예스24에서 한글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과 MIT 앱 인벤터 개발팀이 실제로 만들어서 안내하고 있는 앱 인벤터 2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24,000원에 구입을 하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자, 앱 인벤터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블로클리는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서 여기서 설명을 해놨는데 자, 블로클리는 우선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스크래치든 혹은 앱 인벤터든 다른 종류의 이런 블록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EPL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구글에서 개발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툴입니다. 이런 식의 블록을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과 직접 연동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뭐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자 여기 블록을 이렇게 쌓아놨죠. 이게 파이썬으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코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PHP, 루아 여기까지는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제가 알고 있는 나트는 저도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처음 알게 됐는데 이런 언어도 있습니다. 보면은 어떻죠? 이 블록하고 이쪽 언어들이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프로그램 언어들은 각각의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구조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기본 구조들을 익히는 게 코딩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각각의 프로그램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장점들을 익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언어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언어의 기능들, 그것들을 익혀서 나중에 어떤 언어를 만나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 기능에다가 그
각각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만 결합시키면은 언어들을 이제 나중에는 배우기가 쉽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언어 하나를 배우는데 거의 뭐 몇 개월씩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2주면은 언어 하나는 배우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보는 언어인데 아직 써본 적이 없는 언어인데도 내용을 보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언어만의 특징은 있죠. 그 특징들을 익히는데 한 주에서 2주 정도, 그 정도가 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의 것들은 비슷한 것들이어서 대부분 그 레퍼런스들, 매뉴얼들 쭉 보면서 프로그램을 짜거나 이미 돼 있는 코딩들을 쭉 찾아보면은 생각보다 쉽게 언어들을 하나씩 배울 수가 있습니다. 블로키는 이런 EPL들을 사용해서 교육적으로 이런 언어들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둔, 디벨로퍼들을 위해서 만들어둔 이런 사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것 중에 컴퓨터 사이언스 러닝, 만약에 배우고 싶으면 이쪽으로 한번 가봐라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이 내용들 하나씩 보시면 되는데 다 기본적으로는 다 영어죠. 영어여서 한국에서 사용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거의 뭐 잡지들도 있고요. 다양한 그 읽을 거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부담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이걸 보면서 좋은 자료들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EPL을 블록리로 만든 게임을 하나 좀 소개를 해주겠는데요. 여기 링크에 보면은 간단하게 퍼즐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쭉 진행을 해보고요. 마지막에 이 폰드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거 지금 그냥 프로그램 실행시키면은 얘가 지금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이 이 컴퓨터가 알아서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적당한 위치에다가 풀을 쏘면서 누가 1등을 하는지를 경쟁을 하는 거죠. 제 거는 제일 먼저 죽었죠.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를테면은 제가 여기서 어떤 종류의 그 로직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폰드에 있어서 뭐 스캔을 한다든지, 스캔을 하면은 각 방향에 있어서의 어떤 요 적군들의 그 거리를 측정을 해줍니다. 거리를 측정을 해주고 그게 로직, 만약에 어떤 범위 안에 들었을 때 캐논이라는 명령을 써서 그 어떤 방향으로 어떤 거리만큼, 그냥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게 아니라 0도 방향으로 70이라는 거리를 이렇게 딱 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해주게 되는데, 프로그램을 짜서 오락실에서 하듯이 내가 뭐 조이스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얘가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적 탱크들을 무찔러야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죠?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번 프로그램을 짜놓고 이 모든 탱크들을 다 이기는 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하게 돼요. 내가 계속 조이스틱을 누르지 않아도,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이 내 탱크가 알아서 막 돌아다니면서 적들을 무찌르는 게 쭉 나오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해놨는데 이게 저장을 해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요것만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요 코스 마지막 부분에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